네, 이한주택TV입니다. 오늘은 경매 사건 기록 열람을 굳이 법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만 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람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뭐 경매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영수증을 받아오죠. 영수증을 받아오고 그 사이에 법원에서 이 경매건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자, 채권가 낙찰인한테 이게 날아옵니다. 그죠? 뭐가 날아오냐? 자, 이제 문제 없으니까 대금 돈을 내세요. 자, 경매의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십시오라고 날아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하고 뭐 채권자, 그다음에 채무자,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채무가 매수인이 되겠죠. 그리고 매각 대금 얼마를 언제까지 내라라고 이런 안내 통지서가 날아와요.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내야 될 돈이잖아요. 내가 경매가를 통해서 내야 될 돈인데 열람을 어떻게 할 거냐가 오늘 핵심 주제니까요. 요 다음 장, 그러니까 요 첨부되는 서류의 마지막 장에 안내 관련돼 가지고 전자소송 관련돼 가지고 안내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전자소송 안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전자소송하세요라고 해서 안내문이 하나 들어와요. 아니 내가 지금 경매하고 있는데 무슨 전자소송이야. 예, 맞습니다. 이 전자소송 타이틀을 통해서 뭐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할 때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이긴 맞는데 아울러서 전자적 열람도 가능하다. 뭐에 대한 경매건에 관한 전자적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걸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증서를 준비하라 그러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자, 공인인증 준비하시고 사용자 등록을 해라. 여기 전자소송 홈페이지 있죠. ecfs.escort.go.kr에 회원가입을 하라는 거죠. 회원가입하고 인증서 등록하고 그리고 전자소송 동의 및 인증을 하라 하면서 법원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건 번호, 요 경매 사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요겁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라고 있죠. 전자소송 인증번호.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소송 동의가 되거든요. 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증이 되고 동의가 되고 나면 이 전자소송에 관련돼서 전자적 열람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매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동봉돼서 날아와요.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번호를 꼭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 번호를 꼭 알아야 됩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 그래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죠. 아까 안내해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 일단 인증서로 자 여기 로그인 옆에 뭐 있습니까? 사용자 등록을 해라 라고 적혀있잖아. 그래서 사용자 등록하시고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시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인증서를 등록하시고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이제 로그인이 되고 또 뭐 관공서 홈페이지가 그렇잖아요. 뭐 이거 보안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류를 보기 위한 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깔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쭉 깔리고 나면 자 이제 로그인을 할 거 아니에요. 로그인을 하면 자 로그인 됐어요. 로그인하고 나면 이제 뭘 눌러야 됩니까? 전자소송 사건 등록 하라고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있죠. 메인 페이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제일 왼쪽 아래편에 전자소송 사건 등록해서 여기를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경매건은 소송 유형이 뭐냐면, 민사 집행건입니다. 라디오 버튼 누르시면 뭐 민사, 형사 하면 쭉 나오는데, 민사 집행건을 선택하시고, 법원은 해당 법원, 경매가 진행됐던 법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건 번호도 매한가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자, 전자소송 인증번호, 이거 어디 썼습니까? 이거 아까 안내문에 보면 전자소송 인증번호라고 해서 그 아라비아 숫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소송 동의 절차가 끝나요. 끝나고 이렇게 되면 나의 사건에서 확인이 됩니다. 나의 사건 현황에서 확인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매가 완료된 사건들이라서 2건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놨고요. 보통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요걸로 뜨겠죠. 경매 중인 사건에서 한 건 뜰 겁니다. 한 건. 한 건.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메인이었어요. 타경이라고 적힌 거는 경매건이죠. 요 경매건 해서 이제 요게 메인이고, 요 타인 이건 인도 명령 신청을 한 겁니다. 이 경매건에 대해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한 건이 뜨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 경매건에 대한 뭡니까? 사건 기록 열람을 볼 거잖아요. 사건 기록 열람을 딱 누르시면 새로운 프로그램 창이 딱 뜹니다. 요 창이 아니라, 요 인터넷 창이 아니라 별도의 이 저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보여주는 창이 뜹니다. 어떤 식으로 뜨냐면 이렇게 떠요. 자, 어떻게 떠요? 전자소송 기록 뷰어 해서 뜨죠. 그래서 해당 사건 번호 뜨고 채권자 뜨고요. 자, 경매 사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쭉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거 클릭하시면 이쪽이 뜨는 거예요. 요, 요 내용이 뜨는 거예요. 이 창이 이제 바뀌면서 뜹니다. 바뀌면서 뜨고 여러 페이지일 경우에는 여러 페이지로. 그리고 여기 보면 기록 다운로드 있죠. 기록 다운로드해서 이거는 PDF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PDF로 저장을 할 때 개별로 이렇게 다 따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뭉쳐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도 걸 수 있고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날짜별로 진행돼 있던, 우리가 왜 경매하러 갔을 때 법원에서 들고 오던 두꺼운 서류 있죠.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뭐 신청서, 이렇게 최초에 요 2020년 8월 요때 신청서가 들어온 건이구나. 그래서 채권자인 이분들이 경매를 신청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쭉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마스킹 해놓은 부분들은 이제 개인정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마스킹을 해놓은 부분이고, 실제 내용들은 다 뜹니다.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원을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행위는 뭡니까? 기일 입찰이죠, 입찰. 그래서 입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입찰을 했고, 누가 최고가 입찰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왜 입찰 봉투함에 이렇게 넣은 거 있죠. 이거 다 스캔돼서 뜹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를 적었는지, 입찰 가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떠요. 하고, 요거는 좀 뭐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스캔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개인 정보도 다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서류로 옛날에 우리는 봤잖아요. 서류로 볼 때도 이건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무튼 요게 그대로 스캔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챙겨보게 되죠. 얼마에 사람들이 썼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문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인도 명령 신청한 거. 그래서 인도 명령 신청한 거, 요 결정 이전 이때가 9월 2일 날 기타 집행 신청을 한 거죠. 뭘 신청했겠어요? 인도 명령 신청을 했고, 이제 결정문 나온 거. 그래서 부동산 인도 명령 관련해서 제 개인 정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죠.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대상자가 적혀 있겠죠. 그래서 자, 주무가지 결정한다. 그래서 인도 명령해라. 라는 그 내용까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저희가 막 경매건들 보면 배당하고 그 인수 금액이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으로 해서 다 지급이 안 되면 인수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은 배당을 받아가는데 남은 배당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배당표가 나와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그 결정하는 한 3일 정도 전에 배당표를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그렇게 굳이 또 가가지고 얼마가 됐냐, 뭐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보시면, 자, 배당표도 나오잖아요. 그죠? 배당표 딱 해서 얼마가 배당됐다라가 나와요. 총 배당할 금액이 얼마고, 매각 대금 얼마고,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관련된 이제 세금 관련돼 가지고, 세금 관련 가지고 제일 먼저 떼가죠. 세금에서 먼저 떼가고, 그다음 근저당 건, 이래서 얼마를 해서
다 받아갔고 다 받아갔고 이만큼 받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순위 임차인에게 내가 배당을 받고 난 나머지 얼마를 줘야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법원에 시간 내서 발품 팔아 가지 마시고 아주 심플하게 법원에서 안내 준 대로 전자소송이라는 안내표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사건에 대한 그 소송 동의를 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고 열람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기록들을 다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들은 PDF도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암잘부절 조마조마해 하지 마시고 그냥 대금 지급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올 때 막장에 보면 그거 안내 그대로 해서 요 사이트 들어오셔서 등록하시고 그 뒤부터는 이 경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거기 사건에 대한 기록들은 모두 여기 들어와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자꾸 법원을 가서 해결할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 내가 요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고 그 과정들에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싶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법원을 들리지 않아도 내가 미처 그 수기로 아니면 사진을 못 찍어 온 부분들이 생기면 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전자소송이란 방법을 통해서 집에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가지고 지금 경매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 기록들을 다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도 줄이시고 발품도 줄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저장도 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그 업무 보는데 경매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고 시간도 줄이시고 그리고 편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